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산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성장의 회복이라는 말로 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런 경제 회복은 결국 기업 활동 활성화로 가능한데 이를 위한 핵심 과제가 규제 합리화라는 설명입니다.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규제 완화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주민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소수업자들이 이득을 차지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규제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보안 장치를 철저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궈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대통령은 아울러 크게 진흥할 필요가 있는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문화산업 분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규제 관련 위험 요소는 최대한 제거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규제에서 지원 육성 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를 손봅니다. 허가 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동시 병렬적으로 심사하는 등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혁신 신약은 240일 내 허가를 목표로 내년부터 심사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첨단 재생 의료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2월 첨단 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범위가 희귀 난치 등에 한정돼 있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첨단 재생 의료를 위해서 저희가 난치 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좀 유연하게 좀 판단할 수 있게 좀 해서 현장에 좀 혼선을 저희가 줄여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폐자원 수입 등에 관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발전 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리튬, 히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관세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문화 분야에도 힘씁니다. 침체된 영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와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불법 사이트의 K 콘텐츠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 24시간 내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강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안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을 위해 캄보디아 고위급 관계자와 우선 협의에 나섰습니다. 한국인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맡은 현지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 만난 뒤 이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응팀은 또 지난 8월 현지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을 비롯해 시신 운구 절차와 향후 공동 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내에서 캄보디아행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삭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 등을 활용해서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전 세계 재외 공간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스캠 범죄에 다양한 국적자들이 연루된 만큼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치안당국과 합동수사 등 공조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메콩 5개국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경제 핵심 라인을 총동원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무역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전장치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리 외환시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구 부총리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에서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게 됐다며 방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방미 기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직접 협상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베센트 재무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각각 만나 협상에 나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대미 투자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장치인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람 오해, 격차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베센트비 재무장관도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열흘 안에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해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332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복구율은 46.8%입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날과 같은 77.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 2등급 시스템은 58.8%, 3등급 51.7%, 4등급은 37%가 정상화됐습니다. 중대본은 대전보론에서 스토리지 복구가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복구 시스템 복구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1, 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법제 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 혈액통합관리 시스템은 17일까지, 산업부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은 다음 주 초까지 복구를 마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대구센터 이전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시스템은 복지부와 소방청 등 소관부처 5개와 복구 일정을 공유 중입니다. 원활한 시스템 이전을 위해 현장 협의회도 개최합니다. 대구센터에서 이전 대상 기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속하고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본원에 건물 구조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정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이 밖에도 신규 도입 장비 배치 시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복구 과정에서 안전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0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평가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전산업 생산은 8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습니다.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7.9% 감소했습니다. 7월 기준 마이너스 14%보다 감소폭도 확대된 겁니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0.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는 8월 기준 자동차 소매 판매와 생산의 증가세로 제조업 지표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외 소매 판매도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부진이 점점 완화하고 있다는 게 KDI 판단입니다. 9월 수출은 조업 일수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는 6.1%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그 외 품목은 1년 전보다 8.5%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DI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재점화와 높은 대미 관세 등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를 경기 하방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입니다. KDI는 물가 상승 흐름에 대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한다고 진단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상생 페이백 제도는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에서 11월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월 1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약 1,058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25.4%, 40대 24.8%, 50대 19.6%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를 하면서 추가적인 베네핏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좀 크게 여기는 소비 심리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1,000만 명이 신청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기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난 15일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이 진행됐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415만 명, 총 환급액은 2,4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5만 8천 원입니다.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카드 소비액을 제외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액 증가분 20%를 환급해 준 것으로 약 1조 2,070억 원의 소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 페이백 신청은 다음 달 30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상생페이백.kr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중기부는 9월분 환급을 뒤늦게 신청해도 10월분 지급일인 11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97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130만 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했습니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 계획과 추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신속히 보고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첫 회의에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진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요 과제 대부분의 법안 발의와 하위 법령 입법 예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 등이 진행됩니다. 도심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공원 녹지 의무 완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후 청사나 학교 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 상황도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답심리의 한 신축 매입 임대주택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2차관은 우수입진의 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표 물량인 14만 호 중 절반인 7만 호를 2년 안에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 용지 두 곳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도심복합 10,000호 이상 지구 지정도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이린아입니다. 장기 기증과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종합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뇌사자로 한정됐던 장기 기증의 대상 범위가 심정지 사망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만 허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정체 중입니다. 지난해 기준 누적 18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에 불과합니다.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지난해 397명에 그쳤는데 전체 대기자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장기 기증은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외율을 세심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주요 병원에 기억의 벽을 설치하고 감사패 수여와 추모 행사를 확대합니다. 민간 중심의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을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공공영역으로 넓혀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460여 곳에서 2030년 900여 곳으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신장과 간, 심장 등 16종의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주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신고된 환자는 4,4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20.4% 증가한 수치로 2018년 이후 역대 2위입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9명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7% 감소하며 역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온열질환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폭염이었습니다. 올해 7월 하순 평균 최고 기온은 33.9도로 지난해보다 1.8도 높았습니다. 전체 온열질환자의 29%가 7월 하순에 발생했고 사망자의 34.5%도 같은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환자가 19.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와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30.1%를 차지했습니다. 노년층은 체내 온도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더위에 취약하게 되고요. 또 기저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약물이 체온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질환별로는 열 탈진이 62%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순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는 실외가 79.2%로 실내보다 3.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수칙을 추가로 개발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지난 5월 19일 새벽 3시쯤 SPC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근로자는 저녁 7시에 근무를 시작해 이튿날 새벽 7시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가 난 공장을 찾아 이 같은 주 야간 맞교대 근무에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SPC 공장에서 앞서 2022년과 2023년에도 새벽 시간에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2년 10월에도 또 끼어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그 SPL이라는 저희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달여간 장시간 근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교대제 근무 사업장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50여 곳이 감독 대상입니다. 노동시간 준수 여부와 수당 지급, 연장근로 인가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각종 설비의 안전조치와 근로자 건강관리,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익명 제보로 피해가 다수 접수된 항공 승무원의 근로 조건도 집중 조사합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즉시 시정할 계획입니다. 교대제 근무 개편을 위한 사업장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노동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감독 대상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부는 향후 자발적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과 장려금,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